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저번 달에 판례가 하나 나왔죠. 1월 24일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참 아직까지도 좀 뜨거운 게 백내장인데, 우선 백내장은 지금 한 이렇게 조금 말이 많이 나오긴 한 2년, 3년 정도 됐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보험사에서 심사를 타이트하게 한 건 아니고요. 특정 보험사가 좀 타이트하게 했어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우리 S사에서 수정체가 좀 뿌옇다라고 하면 단계에 안 보고 그냥 혼탁하다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심사를 하긴 했지만 엄청 타이트하지 않았죠, 기준이. 그게 그 특정 보험사가 하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전 보험사들이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보험사들이 심사를, 제가 저번에 편에 점수 조사라고 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점수 조사라고 하니까 하면 800이죠. 비싸면 1000이 넘어가요. 한 고객당 양쪽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백내장이 이제 심사를 타이트하게 하면서 소송으로 많이 갔죠. 민원으로 안 끝나. 그냥 수술 적정성만 보면 되는데 거기서 입원 적정성을 보면서 갑자기 입원실비 적용을 안 해주고 통원실비로 대법원에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판례를 받고 다 충격이었어요. 왜 끝날 것 같아서. 그쵸? 단위 기본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넓혀갈 거 아니에요. 적정성, 수술 적정성을 봐요. 수술 적정성은 원래 봤었어요. 이 사람이 백내장 수술이 필요했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수정체 혼탁도 단계를 봐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3단계, 4단계 그 정도까지는 단계가 좀 혼탁도가 심해야 보험금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성이 맞다, 수술 적정성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더 힘든 게 입원 적정성 보는 거예요. 사실 백내장으로 1박 2일 입원하시는 분들 없어요. 수술 금방 끝나거든요. 수술 전 처치, 그리고 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잠깐 경과관찰하면 다 당일 퇴원하시거든요. 이거는 뭐겠어요? 시간. 6시간 이상 입원을 했는지예요. 근데 이 6시간도 정말 말이 많은 게 입원실에 갔을 때부터예요. 내가 병원에 내원해서 접수한 시간 아니에요. 그건 외래 시간이잖아요. 병동에 올라간 시간이에요. 그냥 벤치 아니야? 의자에 앉혀놓은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입원이야? 지금 그때 한창 이후로 병원들이 급하게 막 입원실을 만들었죠. 그 시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 처방, 약제비 시간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뭘 봐요? 실질적 요건을 봐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입원이 필요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충분히 통원으로 경과관찰 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굳이 집이 아닌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가져와라 해요. 여기 타당하지 않으면 안 줘요. 타당하다는 게 뭐냐면 수술 합병증이 있었는지, 부작용이 있었는지. 그래서 정말 집이 아닌 병원에서 이 사람이 입원 치료를 해야 했는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 적정성을 요즘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보기보다는 저는 지금 입원 적정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소송을 하잖아요. 1박 2일. 그러면 형식적 요건은 충족이 되죠? 그럼 문제는 실질적 요건인데, 그래서 이제 그 고객님이랑 같이 소견서를 만들어서 찾아갔어요. 주치의 교수님 찾아갔죠. 제가 어디 병원이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 그 의료 포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소견서를 그렇게 꼼꼼하고 가득 써주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아니 교수님한테 진료를 보겠다. 병원명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의심질환으로 있으셨던 분, 같이 경과관찰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녹내장이 무서운 게
안압이 상승하면은 실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술해서 안압이 올라가면은 실명할 수 있을까봐 그 가능성 때문에 입원을 했다라고 해서 잘 써주셨는데, 중요한 건 보험사가 이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쟁점이에요. 그 나머지 고주파 연로 사이즈 줄여가지고 절제하잖아요. 이것도 수술 적정성이랑 입원 적정성 당연히 봐요. 이도 원래 같은 경우에는 대학합창선 영상의학과에서 권고안이 있어요. 그거에 충족을 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조건인데요. 수술하기 전에 2회 이상 조직 검사를 해서 양성 소견을 받아야 돼요. 2cm 이상인데요. 어차피 조직 검사를 하면서 초음파를 보겠죠? 사이즈 증가가 있어야 돼요. 이나 뭐 통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증상이 동반이 돼야 돼요. 이게 엔드 조건이에요. 맞춰서 병원 가서 조직 검사 받고 다 시켜야 돼요. 그리고 사이즈 증가하는지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이프. 하이프도 제가 어제도 고주파 이제 되게 고강도의 열로 사이즈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소파술 같은 걸로 절제 긁고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고강도 초음파로 하니까 뭐 출혈이나 회복 기간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술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다까지도 해요. 그러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험사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기술이 나오는 거 너무 좋지만 그만큼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보험사는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심사를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